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신축 품귀 현상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에서 점점점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신도시 위주로 한 전세가 상승이 가장 매서운데요. 오늘은 이들 중에서 김포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포한강 신도시는 전국 인구 증가율 1위로 검단 신도시는 인천 서구에서 검단구 독립으로 주목을 받았었죠. 자, 두 지역 모두 엄청난 인구 증가 덕분에 교통 인프라 그리고 업무지구 확충까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분들 내 집 마련 희망하신다면 이 지역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김포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김포시와 인천시로 다르지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깝고요. 또 걸포 북변지구, 풍무지구, 고촌지구까지 중소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지들이 쭉 이어지면서 인구 증가가 엄청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또 5만여 가구급의 김포한강 2신도시가 성모리 일대에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만 더하기 5만, 김포 한강만 무려 11만 가구인데 일반적인 2기 신도시들의 그 규모와 대비했을 때는 거의 두세 배가량입니다. 예를 들어 광교나 미사, 판교, 위례 같은 강남권에 있는 신도시들은 세대 규모로는 한 3만 가구에서 4만 가구 정도, 이 정도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거의 3배, 4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인구가 이 지역에 들어올 예정이고, 거기다가 소규모 도시개발지구, 검단 신도시까지 합치게 되면 세대 규모로도 이미 웬만한 하나의 시와 맞먹는 정도의 인구가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 교통호재와 업무 일자리 호재가 없을 수가 없겠죠. 자, 그 중에서 교통호재부터 먼저 보면 5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5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노선 안을 가지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아직까지는 확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천시의 안으로는 검단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장기로 빠져나가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 밑에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다. 자, 그렇게 되면 노선도 자체가 굉장히 비경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검단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포 안에서 이렇게 파고들어서 올라가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김포 골드라인이 이미 개통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량으로 구성된 경전철이기 때문에 혼잡도가 너무나 심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인천 1호선이 계양역을 출발해서 검단을 파고들어서 검단 끝자락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검암역에서부터는 인천 2호선이 지금 개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단 신도시가 여태까지는 교통 볼모지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인천 1호선을 타고 한 두 정거장이면 계양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계양역 같은 경우는 이미 공항철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불과 30분 안쪽으로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9호선의 직결 노선이 계양역을 통과해서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이어질 예정이죠. 그래서 이미 거의 GTX급의 교통을 가지고 있는 이 계양역과 직결하는 인천 1호선이 검단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획되어 있는 게 GTX D노선이죠. GTX D노선이 장기부터 출발해서 검단을 거쳐서 계양을 거쳐 강남권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강남권과 강북권 출퇴근이 모두 다 지하철 노선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 최근에 가격 상승이 정말 매서운데 여기는 딱 봐도 교통 좋아 보이는 지역 있죠. 이 지역들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가 8억을 넘어섰습니다. 8억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청라의 가격을 넘어선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청라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교통 호재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또 업무지구의 확충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내부적인 업무지구는 아닙니다. 여기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들의 업무지구가 하나씩 확충될 예정인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마이스 산업, 킨텍스 일대에 위치를 해 있죠. 거기다가 이제 킨텍스 개발이 완료가 되어 가면서 추가적인 업무지구 확충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한편으로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마곡지구까지의 연계성도 상당히 좋은데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마곡, 계양, 대장 이 세 군데에서 업무지구 확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는 SK 계열의 R&D가 모두 뭉칠 것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LG가 자리를 잡았죠. 거기다가 계양지구도 이 위쪽에 있는 업무지구가 원래는 유통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이게 이제 도시첨단 산업지구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UAM이나 ICT 같은 산업들이 요 서부 쪽 일대에 밀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청라지구도 지금 업무지구 확충이 박차를 가고 있죠.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금융업, 하나금융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 또 로봇산업, 거기다가 또 의료산업까지 이 모든 산업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받는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업무지구와 교통호재까지 하나씩 갖춰가는 요 가운데 삼각주 같이 생긴 지역, 한강 이남 그리고 아라뱃길 위쪽 요 지역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들 이미 매매가가 6억대에서 8억대까지 올라가 버린 상태입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보면 이 고촌 일대의 역세권 단지 중에서 신축급 단지들은 대부분 6억대를 넘어서 이미 실거래가 찍혀 있는 상태고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뭐 걸포 북변역이라던가 중간중간에 있는 역들도 신도시는 아니지만 꽤나 규모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지들이 진행되면서 대단지의 신축 위주로 들어오게 되면 금액대들이 6억 언저리까지 이미 다 올라붙은 상태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는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잘 갖춰진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역세권 단지들은 거의 대부분 6억 언저리까지 매매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검단 같은 경우는 가장 교통이 좋아 보이는 요 가운데 지역, 여기는 8억대까지 실거래가 찍히고 있고요. 또 비교적 구도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검단 서부 일대에도 신축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들은 거의 6억대에서 7억대까지 매매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앞으로의 미래는 너무나 제가 밝게 보지만 지금 가격선에서 무리하게 쫓아가서 잡는 것보다는 뭘 노리셔야 되느냐? 경매 노리시면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지역들 경매 나와 있는 매물들을 한번 보면 경매가 적지 않은 숫자의 아파트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당장 접근할 만한 매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1회 이상은 유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찰 한 차례라도 된 물건들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매력 있어 보이는 물건 한 두어 가지 정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첫 번째 캐슬앤 파밀리시티 1단지 아파트에 30평형대가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차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최저가가 잡혀 있고요. 언제 진행 예정이냐면 2월 20일에 최저 금액 4억 250만 원으로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지권 미등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도시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는 토지 정리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입주하고도 길어지면 10년 이상까지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매각 목적물 평가에 포함됐는지 여부, 그리고 또 분양대금이 토지분까지 완납됐는지, 그리고 대지권에 대한 취등록세 까지 납부가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받았다는 이 서면상의 회신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법원의 공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두 문제없이 다 대지권까지 취득한 것으로 봤을 때, 자,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집단 등기를 통해서 대지권 등기까지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런데 또 살펴봐야 될 게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려면 임차인 현황을 봐야 됩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봤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고요. 또 전입세대 열람 결과 현재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고 외국인 체류 확인서에도 등재된 사람이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미납관리비가 12개월 이상 쌓인 걸로 봐서는 비어있는 집이라고도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등기상에 있는 근저당이라던가 압류, 가압류들은 모두 다 말소되는 권리로 잡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야 될 권리관계는 없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 감정평가가 얼마에 됐냐면 5억 7,500에 돼 있고요. 실제 최근에 이루어지는 실거래는 어느 정도나 찍히는지 한번 볼까요? 캐슬앤 파밀리시티 1단지 최근 실거래를 보면 5억 후반, 호가로 봤을 때도 5억 중후반에서 7억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3층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물건의 감정가액과 시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최저가가 워낙에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높게 쓰더라도 시세보다 그래도 한 10% 이상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물론 최저가에 쓰면 무조건 꼴찌입니다. 최저가에 쓰게 되면 절대 낙찰받을 수가 없는 물건이고요. 대신에 신축급의 대단지에 그리고 가격적으로 대출을 어느 정도 끌어다 쓸 수만 있다면 현금 1, 2억 가지고 30평대 신축을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입지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역사 예정지 일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지만 보시는 대로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일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여기서 약간 벗어나서 연차가 좀 쌓여져 있는 유연마을 쪽 일대를 가보면 아주 큰 대형 위주로 해서 물건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면적들이 전용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41평, 전용 51평 이 정도 사이즈면 아주 큰 대형이라고 봐요.
봐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곽에 있는 구축 중에서 대형 면적들은 황금성이 정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는 신도시가 들어오면 실거주 만족도는 높아지죠. 하지만 내가 언제든 매도하고 이사 가려고 할 때 황금성이 떨어진다면 사실 좀 고려를 다시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물건들은 이 지역에 꼭 오랫동안 거주 희망하시는 분들 위주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거보다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물건이 사후역 옆에 있습니다. 사후역과 그리 멀지 않은 역세권 지역에 김포 사후 아이파크 아파트 30평대가 유찰이 안찰이 된 물건이 있어요. 자, 이 물건도 한번 보면 10층 물건이니까 저층 아니고요. 한번 유찰이 된 게 최저가로 4억 1,65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감정가는 5억 9,500만 원이었는데 실거래가 얼마 정도 찍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거래가를 보면 최근 실거래가 6억 1천만 원이고요. 호가는 거의 7억 이상까지도 올려놨네요. 거기다가 전세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전세가가 4억 초반까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1층 고층이 4억 초반이었으니까 10층 정도면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 지금 최저가가 4억 1,650만 원이라는 거는 거의 전세가 수준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도 권리상의 하자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근저당이나 가압류들은 크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요. 임차인 현황을 봤을 때 매각물건 명세서상 등재된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황조사나 권리신고상에 조사된 임차인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현황조사를 봤더니 이해관계자는 만나지 못했지만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 봤더니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더라. 그러니까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살펴본 물건과는 다르게 미납관리비가 없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거주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겠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거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 정말 유리한 물건입니다. 일단은 대단지의 저층 아니고요. 30평대 물건이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 분들께서도 많이 덤빌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매매 사업자를 내서 대출 끌어다가 잔금 치고 단타를 노릴 수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보다 상당히 좀 높은 금액을 써도 거주하면서 녹여낼 수 있는 게 바로 실거주자지이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한 5% 10% 정도는 먹고 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안 덤빌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신축 위주로 해서 김포 쪽 30평대 아파트 노리셨던 분들은 이런 물건들 한 5억 초반 중반 정도까지만 한번 써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검단 신도시와 김포 신도시 일대의 교통 그리고 일자리 호재와 더불어서 신축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훌륭한 경매 물건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최근에 환란에 가까운 정치 그리고 경제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에 가까운 시기에는 언제나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모든 투자 자산에 통하는 격언이 하나가 있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자, 이런 시기에 부동산 시장 떠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니까 급매 그리고 경공매까지 모든 루트를 샅샅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